우리가 조선시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중시하는 그 문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홍도의 그 자리짝이라는 그런 이제 풍속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엄마는 그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책 읽는 소리는 엄마 아빠의 그 희망의 찬가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책 읽는 소리가 끊기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이제 뒤를 돌아다보겠죠.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시선은 등 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김홍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가장 크게 그려진 거는 자리 짜는 그런 어떤 일 노동입니다만은 아빠가 쓰고 있는 바로 그 모자를 한번 보시면 이 모자는 방건이라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건은 여러분 그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무슨 탕건 또는 정자건과 함께 그 양반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나는 양반이다. I am 양반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양반인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을 누구한테 풉니까? 바로 이 아들한테 푸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들의 그 아랫도리를 보면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아들이 굉장히 어린아이인데도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그 아빠의 그 한을 풀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홍도 풍속화에 나오는 이 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출세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보감을 보면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그랬어요. 또 고문진보를 보면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또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 고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의 그 책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8가지의 그 책사랑 중에서 7가지는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7개의 그 금지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이 걸리시는지요. 첫 번째는 책을 대할 때는 하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기지개를 켜지 말라. 하품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기지개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졸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기침을 할 때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피하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우리가 이제 책장을 이렇게 뒤집을 때 침을 묻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을 묻히면 이제 책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책을 베고 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이제 권장사항인데, 남에게 이제 빌려온 서적의 글자가 잘못되면은 그거를 고쳐가지고 뭘 고쳤다는 거를 쪽지에다가 적으라 그랬어요. 그걸 붙이라 그랬고, 또 종이가 떨어졌으면 그것도 붙이고, 또 깨맨실이 끊어졌으면 그걸 또 새로 깨매가지고 돌려보내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학자, 조선 후기 학자인 박지원의 이제 책사랑입니다. 186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병인왕요가 일어납니다. 흥성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해서 8,000명의 천주교 신자를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군대들이 바로 이제 그 강화도를 이렇게 침범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장교인 그 앙리 지베르가 쓴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에야디야 에헤야 에헤행어기야 에야디야 에헤야 소거문도 아리랑 여수시 삼삼면 소거문도 있지. 옛날에는 맨 끝섬이라 우점이라 하기도 했지. 가파른 바위에 험한 산새 함께 늙은 책거리가 유행한 시기는 영조의 손자인 그 정조 때입니다. 송나라 때의 그 학자인 정자가 이르기를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 공부방에 들어가서 책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조는 책을 이렇게 만지기만이라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비틀즈의 멤버인 그 존 레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러브 이스 타치, 타치 이스 러브입니다. 그래서 이 만지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책을 만져라. 새벽에 동이 들 때까지.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의 왕 중에서 역대의 군주 중에서 국내를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은 저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홍제 전설 보면 무려 100권이 됩니다. 1791년에 창덕궁에 있는 그 성전전에서 재미있는 그 일화를 남깁니다. 그 어자 뒤에 이제 그 책거리, 여러분 또는 책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들은 보이는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하들은 예, 보입니다. 어찌 경들이 이거를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책가도를 펼쳐놓고 이런 이벤트를 벌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글에 대한 취향이 완전히 나하고 상반된다. 그들이 보는 거는 모두 후세의 병든 글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후세의 병든 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후세의 병든 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조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이게 정권 체제를 그 위협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천주교 책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정조 때 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신의 박해입니다. 또 두 번째의 그 후세 병든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나라로부터 수입한 굉장히 통속적인 책. 다시 말하면 이런 정통의 고전적인 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책인데 또 그거를 막기 위한 운동이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문체반정이라고 합니다.